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정치 토론 시간입니다. 함께할 두 분 이상돈 의원 그리고 한겨레신문 성한용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4.15 총선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죠. 네, 미래통합당. 당명이 자꾸 바뀌어서 저도 많이 헷갈리네요. 예. 민주당에서는 지역구 130석이라는 숫자가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최근 발표되고 있는 지역구 여론조사 결과가 민주당에게 좀 호의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코로나19에 대한 방역당국의 대처 여기에 대해서 외신들이 극찬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론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3주 남은 시점에서 예상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민주당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130석까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이십니까? 지역구에 한해서입니다만. 130석이 그렇게 아주 잘했다고 볼 수가 없죠. 왜냐 그러면 이제 호남 의석을 그 지난번에 20석 이상 예. 국민들한테 잃었죠. 그러나 사실은 범진보 당이니까 그게 그때나 지금이나 말하자면 130석이 늘었다기보다는 뭐 현상 유지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으로 좀 겸손하게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네. 예. 이게 이제 며칠 전에 이해찬 대표가 그 130석이 목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대충 뭐 추산한 거는 아니고 그쪽에 이제 전략기획위원회 이런 데서 그 여론조사를 꽤 정밀하게 해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그 숫자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는 뭐 이게 꼭 그렇게 뭐 허황된 수치는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고요. 4년 전하고 비교하면 이제 이상돈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민의당 호남의 제3정당이 지금 급속히 좀 축소되는 이런 흐름이고 또 정의당에서도 지역구에서는 별로 선전할 걸로 예상이 안 되거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무소속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영남 지역의 무소속은 사실은 그 미래통합당이라고 봐야 되고요. 나중에 당선이 돼도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130석이 현재로서는 꼭 그렇게 터무니없는 숫자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의당 얘기 방금 해주셨으니까 이 수도권 선거는 뭐 과거 예를 봤을 때 치열하게 접전하는 지역구가 몇 군데 있거든요. 거기서 표차가 뭐 몇천 표차 혹은 몇백 표 차로 당락이 결정되니까 그랬을 경우에 수도권에서 정의당이 어느 정도 표를 얻어주면 민주당이 손해를 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거는 뭐 전이나 지금이나 뭐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그러나 이제 뭐 제가 관찰하기에 정의당이 이번 선거에 특히 비례대표 후보 발표한 걸 보고서 상당히 좀 실망감이 크기 때문에 그것이 뭐 지역구 선거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과거보다는 정의당 요소가 좀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양쪽 당에서 이제 그 정의당을 좀 찌그러뜨린다고 이제 표현을 좀 거칠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역구에서 투표할 유권자들도 과거에는 지역구는 뭐 민주당 찍고 정당 투표는 뭐 진보 정당이 한다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점점 이제 여유가 없어지고요. 또 민주당에서 정의당을 많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이제 정의당을 좀 미워하는 이런 유권자들이 나타나고 해서 영향이 있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호남에서 전통적으로 정의당 지지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었는데 최근 여론조사한 걸 보면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호남에서 불고 있는 이제 민주당을 좀 도와줘야 된다. 문재인 정부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게 이제 정의당에는 좀 지지도가 깎이는 이런 현상이
수도권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의당에서 지역구에서 뭐 표를 민주당 표를 뭐 많이 뺏어가거나 뭐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황교안 대표는 관훈 토론 참석해서 과반을 확보해야 된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합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구도 9회 말 투합부터라고 하는데 아직 시간이 많다. 과반 이상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현 시점 봤을 때는 조금 어려운 목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과반수를 넘게 하게 되면은 뭐 이 문재인 정권이 완전히 뭐 그냥 뿌리째 흔들리는 거죠. 뭐 힘들게 올 수도 있고요. 예. 네, 그럴 상황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정권 심판을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 심판을 하겠다는 주체가 심판의 객체 대상 현 정권보다 과연 월등히 낫느냐, 뭐 희망을 주느냐, 예. 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많죠. 저는 그래서 특히 뭐 좀 다음에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공천 과정을 통해서 이랬다 저랬다 뭐 우왕좌왕하고 지금도 뭐 선대위원장 얘기가 다시 나오는 등 뭐 이런 좀 혼선이 있어서 그렇게 과거에 말하자면 뭐 이회창 박근혜 뭐 이런 사람이 이끌었던 야당의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큰 리더도 보이지 않고 국민들이 대한 세력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 같네요. 대한 세력이라고 보기엔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최근에 좀 바뀐 건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선거 초반에는 대통령 임기 3년 지나서 치러는 선거라서 당연히 정권 심판론이 우세했고요. 또 코로나19 초반에는 이제 우리 정부가 뭐 잘못한 게 많고 중국에서 왜 저 중국 사람들 뭐 못 들어오게 막지 않느냐 이런 야당의 공세가 많이 먹혔었어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19가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재난이라는 게 이제 입증이 막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민심도 변하는 겁니다. 야, 지금 이게 정권 심판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좀 우리가 정부 여당 중심으로 좀 뭉쳐서 이 위기를 세계적인 이 재난을 극복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예. 이런 이제 프레임이 작동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아직 3주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이제 그 흐름을 좀 더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지금 야당이 굉장히 유리했던 구도가 지금 크게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한 두 가지 정도 좀 지적할 부분이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 리더십에 좀 문제가 확실히 있어요. 예. 이게 그 공천을 굉장히 잘했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이게 묘하게 영남에서는 자기 대선 당내 경선자들을 제거한 것 아니냐. 홍준표 전 대표나 김태호 전 예. 경남지사 뭐 제거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저 의심의 눈길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제압이 잘 안 되고 그런 의구심을 불식시키지 못할 정도로 이제 당내 리더십 같은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좀 극복하지 못하면은 막판에도 좀 그 야당이 좀 고전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공천 문제 얘기해 주셨으니까 뭐 김영호 위원장이 사퇴를 했습니다만 내치는 건 잘했는데 새로운 사람을 끼워 넣는 건 못했다 이런 말도 들리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부산에 있는 지역구 후보자 공관위에서는 살렸다가 최고위에서는 다시 날리고 뭐 이런 3주 단 상에서 아직 후보 결정 공천 때문에 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고 곳곳에서 무소속 출마하겠다 불협화음이 들리는데 결국은 이게 그 상대당과 비교했을 때 공천 잡음이 계속 들리면은 국민의힘 표를 안 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경우도 있죠. 뭐 특별하게 이제 관심을 끄는 지역구에서 다른 데에 있는 좀 중진 의원을 갖다가 차출해서 이런 경우가 과거에도 간혹 있었는데 요번처럼 이렇게 띵뛰기식으로 온갖 그냥 장기말 갖다 흐트러쳐서 예. 이렇게 한 경우는 굉장히 전혀 없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그게 선거 결과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할 겁니다. 이른바 통합당의 텃밭이라고 얘기하는 뭐 서울 같으면 이제 강남이랄까 뭐 이런 데도 보면은 너무 급작하게 너무 이렇게 좀 무리한 공천을 한 것 같고 또 하나는 뭐 친박을 뭐 많이 배제했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혁신 또 개혁 공천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뭐 친박 대신에 들어온 사람들이 보면은 오히려 그 친이 그 예. 이명박 정권과 연루됐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롤백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두 분 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사실
그 사람들의 책임이랄까 정권의 어떤 심각성 보면은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버크셔와 에베레스트라고. 맞아 박근혜 정권이 버크셔라면 제가 볼 때 이명박 정권은 에베레스트인데 난 이런 것들이 저는 이게 미래를 지향하는 뭐 또는 정권을 창출할 한다는 그 정권의 모습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뭐 불출마했던 의원이 다시 지역구로 옮겨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이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초가 원래 지역구인데 동대문으로 옮겨져서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역구였는데 흥덕구로 옮겨서 이렇게 했을 때 그 지역 유권자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네, 그게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데 너무 뭐 공학적으로 장기패 이리저리 돌리는처럼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른바 과거에 뭐 강남 3구나 또는 뭐 분당이나 등등등 이른바 과거에 한나라당 이래 그 보수 정당의 텃밭이라 하는데 보면은 그 후보자들이 그런 유권자들 보수 유권자들이 제일 좀 좋아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그래도 좀 고수패 경덕도 되고 이런 사람들이 그 과거 한나라 찬일당에서 후보로 내니까 거기 당연히 찍었던 건데 제가 볼 때 요번은 이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한국당이 그 공천 때문에 건질 수 있는 의석도 상당히 잃어버리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공천관리위원회하고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최고위원회하고 뭔가 좀 맞서는 모양새가 자꾸 벌어집니다. 예. 예전에 강남을하고 부산의 북강서울 그 두 군데가 이제 뒤집혔죠. 그래서 박진 전 의원하고 김도읍 불출마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다시 나오고 예.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제가 지금 뉴스 체크하지 못했습니다만 뭐 부산 금정, 경북이 경주, 경기도 화성을, 의왕 과천 이 네 군데를 또 최고위원회에서 뭐 다시 해라 이러고 공정관리위원회에서는 우리 그럼 다 사퇴한다. 예. 막 이제 이런 이게 지금 작은 문제 같지만 작지가 않은 겁니다. 제가 이제 아까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이런 거고요. 이런 부분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하면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 김종인 선대위원장 영입을 시도했다가 불발이 됐는데 오늘 보도 보니까 다시 뭐 타진하겠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요. 김종인 전 대표가 언론을 향해서 태영호 공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또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이렇게 해서 한번 그 파동이 있었는데 내부에 자본도 많았잖아요. 근데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이게 뭐 스토킹하는 것도 아니고 참 이거 보면 그렇게 사람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과연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는가 하는 뭐 과거에 한나라 살리던 과거의 야당 대표가 명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종인 전 의원님이 좀 딱 끊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거론되는 것 자체가 별로 본인한테도 뭐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것 같지 않고요. 오늘 밤에도 아마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갖고 또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예. 좀 그렇죠. 너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총선 승리의 뭐 부적처럼 좀 사람을 그렇게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당사자인 김종인 전 의원께서 아주 좀 단호하게 좀 끊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집착하는 이유는 결국은 중도층을 잡아야 된다. 혹은 그런 겁니다. 예. 상징성이죠. 예. 우리가 그냥 보수가 아니고 중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뭐 통 큰 대통합을 했다 이런 상징성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요. 또 아까 여론조사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 지금 어쨌든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상당히 좋게 회복되고 있고 덩달아서 민주당 지지도도 높아지고 전국 각처에서 접전 지역 각 회사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지금까지 여론조사가 맞은 적이 있느냐, 뭐 여론조사 무용론 얘기도 다시 맞불처럼 나오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최근에는 안심번호를 이용하기 때문에 잘 들어맞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과거에 제가 19대 때 새누리당 있을 때도 보면은 이렇게 자체 여론조사 이렇게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집전화 예. 의존도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뭐 깎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사실 이게 정당 전체로 여론조사하는 것은 소선거구 지역구한테는 걸맞지 않고 각 그 지역구대로 해보는 거죠. 지금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구별로 또 안심번호를 사용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다 그러면은 상당한 그 정확도가 좀 있지 않을까 봅니다. 예. 저도 좀 참 궁금한데요. 보수 야당은 이제 숨은 보수가 있다고 하고요. 또 좀 보수 성향 신문에서도 지금 여론조사 엉터리다. 예,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런 칼럼이나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묘한 게 민주당 의원한테 최근에 한번 물어봤어요. 믿을만 하냐 그랬더니 2년 전 지방선거 때 이제 안심번호를 사용해서 했던 여론조사 결과하고 실제 선거 결과하고를 비교를 해봤답니다. 근데 좀 깜짝 놀랐대요, 자기들도. 1% 미만까지 상당히 그 정확하게 나왔다라고 이제 2년 전에 이제 지방선거 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자기들도 좀 미심쩍은데 아무튼 2년 전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또 최근에 좀 지금 다시 해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시도당별로 전 지역구 이번 주 한 700명씩 지역구당 700명씩 안심번호를 갖고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나오면은 이제 이번 주말쯤에서 아마 뉴스를 통해서 좀 흘러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흐름을 좀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아무튼 지금 어디가 이기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론조사는 이제 흐름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이 두 가지는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하나는 그 전에 코로나 사태 초기까지는 격차가 계속 좁혀지고 있었는데 예. 최근에는 이 좁혀지는 추세가 멈춘 건 사실이에요. 예. 그게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오히려 막 올라간 거죠. 이제 이 현상을 보고 좀 보수 신문에서는 이거 엉터리다 아니면 이건 해석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뭐 해석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예, 우리 국민이 좀 더 빨리 본 거죠. 야, 이렇게 전 세계적 채널에서는 대통령한테 좀 힘을 몰아주자 이제 이런 게 작동하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 흐름은 좀 굉장히 좀 유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거를 볼 것 같으면 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32년, 36년 그 대통령 되고 그래서 이제 40년 했는데 그 당시는 사실 경제부터 늦고 상당히 그 피로감이 많았어요. 그런데 세계대전이 하니까 뭐 그냥 그대로 바꿀 수 없다고 했던 경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것은 분명한 위기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집권당이 그야말로 눈에 띄게 못하게 되면은 이제 유권자들이 이반이 생기겠지만은 제가 보다 우리나라의 그 시스템이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여당한테는 그 뭐 조국 사태니 뭐 이런 것 등등해서 이반됐던 민심을 좀 추스리거나 좀 그런 걸 좀 잊어버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예.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을 봤을 때 코로나19 사태에 이제 대응하는 각 당국의 대처 너무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너무 또 잘해 보이기도 하고 또 외신에서도 어쨌든 박수를 치고 있고 그 부분도 좀 작용했지 싶은데요, 여론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뉴스가 뭐 실시간을 뭐 TV든 뭐 신문이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된 거죠. 그 뭐 누가 봐도 명확한 거 아닙니까? 또 이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야당의 공격이 좀 너무 좀 무모했던 측면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전 국민이 좀 이거 여야를 떠나서 좀 이 극복을 하자 이런 식의 프레임을 잡았어야 되는데 자 이제 문재인 정부 이제 끝장났다 해서 뭐 이제 이걸 이제 친북 또 친중국 이쪽 정부 뭐 색깔론까지 더 씌우려고 하다가 이제 뒤탈이 아주 심하게 나고 있는 거예요. 당시 하태경 의원이 그런 얘기 한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대통령 믿고 좀 힘을 실어줘야 된다, 야당이. 그렇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렇게 했으면 나았을 것이다. 그렇게 했으면 야당이 지금까지 이렇게 코너에 몰리지는 않죠.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광고 듣고 와서 4부에서 토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